의사 선생님, 정말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맞나요? 전 밤에 차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내가 하소연하듯 말했다. 의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질문을 던졌다. 혹시 그 차를 남편분께서 타주시나요? 놀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조언을 드리자면 오늘 밤에는 남편분이 가져다 주는 차를 마시지 마세요. 아내는 의사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지만 한번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고 잠든 척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하는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지수 셰프는 7년 전 박민호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초콜릿 공예 마스터 클래스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지수는 이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총괄 셰프로 일하고 있었고 민호는 이제 막 요리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신입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이 튀었고 곧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다 1년 전 민호가 주방장으로 일하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해고당하자 지수는 남편에게 자신이 총괄로 있는 레스토랑의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레스토랑 더그라나트의 주방 한가운데 서서 오늘 저녁 예약 명단을 든 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메뉴의 각 줄을 훑으며 모든 요리와 재료를 점검했다. 100명. 대형 건설사 창립 기념일 행사야.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해. 냉장 창고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허브 향을 들이마시자 그녀의 내면에서 열정이 깨어났다. 지수는 자신의 재능과 수년간 쌓아온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날을 가장 사랑했다. 다들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주방의 소음을 갈랐다. 오늘 아주 중요한 연회야. VIP 손님 100분이다. 모든 요리는 완벽해야 해. 지체되거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요리사와 보조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지수는 자신의 팀을 둘러보았다. 갓 들어와 아직 대형 주문이 들어오면 긴장하는 막내 준영이, 눈을 감고도 채소를 썰 수 있는 베테랑 수셰프 혜진,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 끝 작업대에 서 있는 남편 민호. 준영아, 너는 오늘 전체 요리 담당이야. 지수가 업무를 배분하기 시작했다. 타르타르랑 카르파초, 평소대로 준비해. 혜진아, 가니쉬랑 소스는 네가 통제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에게 시선을 옮겼다. 민호 씨, 당신은 오늘 스테이크 맡아줘. 디저트는 내가 직접 할게.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작업대에 칼을 늘어놓고만 있었다. 지긋지긋하네 정말. 그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지만 지수가 그 뉘앙스를 알아챌 만큼은 충분히 큰 소리였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최근 몇 주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수는 애써 그것을 무시해왔다. 경무, 피로, 권태기. 그녀는 모든 원인을 그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중요한 행사를 앞둔 지금 그의 불만 섞인 태도를 받아줄 여유는 없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되물었다. 민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지수는 그의 눈에서 차갑고 거의 적대적인 무언가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았어. 지금 시작할게. 그가 평이한 어조로 대답하고는 냉장고 쪽으로 돌아섰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메뉴판을 보며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다들 임무 이해했지?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첫 요리는 저녁 7시 정각에 나가야 해. 준비 시간 4시간 남았다. 시작하자. 주방이 활기를 되찾았다. 칼질 소리, 도마 울리는 소리, 팬 위에서 기름 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뒤섞였다. 준영은 타르타르용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동작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들어갔다. 혜진은 이미 데미글라스 소스에 들어갈 양파를 다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고 민호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최상급 한우를 꺼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지수는 자신의 작업대로 다가가
디저트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라즈베리 소스와 신선한 민트 잎을 곁들인 초콜릿 퐁당을 만들 생각이었다. 단순하지만 언제나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메뉴였다. 밀가루를 채치고 중탕으로 초콜릿을 녹이고 달걀을 휘핑하는 손길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동작들이다. 이 과정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다른 잡념을 잊게 해주었다. 녹은 초콜릿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며 볶는 양파와 신선한 허브 향과 섞여 들어갔다. 지수는 눈을 감고 이 향기의 교향곡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이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혜진아, 소스 어떻게 돼가?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가 물었다. 10분만 더 있으면 됩니다, 셰프님. 혜진이 대답했다. 좋아. 준영아, 타르타르에 레몬즙 잊지 마. 그리고 소금은 조금만 넣어. 저번에는 너무 짰어. 네. 막내 요리사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지수가 디저트 모양을 잡고 있을 때 정 실장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마르고 깐깐한 인상에 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는 항상 가장 바쁜 순간에 나타나곤 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까다로운 눈빛으로 주방을 훑으며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반죽을 틀에 담으며 대답했다. 순조롭습니다. 시간 맞출 수 있겠어요? 정 실장이 지수의 어깨 너머를 기웃거렸다. 지수는 내면에서 짜증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업 중에 누군가, 특히 주방 시스템에 대해선 쥐뿔도 모르면서 감시하려 드는 정 실장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네, 메인 요리 제 시간에 나갑니다.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대답했다. 정 실장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팀원들의 작업을 지켜보다가 몸을 돌려나갔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레스토랑의 간판 스타였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녀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녀에게는 남편인 민호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은 자신만의 비법과 노하우가 있었다. 요리 예술은 돈으로 사거나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있거나 없거나 타고난 재능이었다. 셰프님, 퐁당 틀 어디 있나요? 혜진이 물었다. 왼쪽 아래 수납장에 있어. 그녀는 계속 일하며 대답했다. 주방은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웅웅거렸다. 각자 자신의 일을 알고 있었고 임무에 집중했다. 지수는 소리와 냄새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곁눈질로 민호를 보았다. 그는 불 앞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다. 동작은 정확하고 계산되어 있었지만 지수가 요리에 쏟아붓는 열정이나 불꽃은 느껴지지 않았다. 7년 전 초콜릿 마스터 클래스에서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열정적이고 진실해 보였다. 음식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영혼 없이. 민호 씨, 고기 너무 익히지 마. 지나가며 그녀가 말했다. 미디엄은 온도가 생명이야.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알아.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었다. 시계가 6시 45분을 가리키자 첫 번째 요리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웨이터들이 분주히 오가며 전체 요리가 담긴 접시를 날랐다. 지수는 모든 디테일을 확인했다. 타르타르 플레이팅은 완벽한지, 가니쉬의 허브 향은 적절한지, 소스가 식지는 않았는지. 준영아, 이 접시는 다시 해. 그녀가 접시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레몬즙이 너무 많아서 접시 가장자리로 흘러내리잖아. 다시. 막내 요리사는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가져갔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홀 안의 손님들은 만족스러워했고 웨이터들은 셰프에 대한 칭찬을 전해왔다. 지수는 만족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팀은 완벽하게 움직였고 요리는 제 시간에 완벽한 모습으로 서빙되었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그녀는 직접 퐁당 하나하나를 검수했다.
초콜릿 센터는 액체 상태여야 하지만 너무 묽어서는 안 된다. 샘플 하나를 자르자 완벽한 점도의 초콜릿이 흘러나왔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의도한 대로였다. 완벽해. 그녀가 서빙을 돕는 혜진에게 말했다. 내보내도 좋아. 디저트가 홀로 나가자 지수는 마침내 숨을 돌렸다.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은 뒤 조리대 모서리에 기댔다.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다. 30분 뒤 정 실장이 다시 주방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셰프님, 손님들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다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한 뒤 홀로 향했다. 큰 테이블에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활기차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다. 지수가 들어서자 몇 사람이 박수를 보냈다. 건장한 체격에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진 60대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한 회장입니다. 그가 자신을 건설사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오늘 훌륭한 저녁 식사에 대해 직접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디저트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수가 미소 지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기쁩니다. 마음에 든 정도가 아닙니다. 한 회장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수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 셰프의 요리를 먹어봤지만 이 셰프의 요리는 특별해요. 혹시 더 좋은 조건에 관심이 있다면 제 전속 요리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깃한 제안이었다. 분명 레스토랑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전속 요리사로 일한다는 건 매일 한 사람을 위해 비슷한 요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지루할 것이다. 회장님 댁에 가면 여기만큼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제가 금방 지루해야 할 것 같아 거절해야겠습니다. 한 회장이 호탕하게 웃었다. 아쉽군요. 정말 아쉬워. 하지만 이해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는 한 곳에 묶여있기 아깝죠. 그래도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지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목례를 했다. 주방으로 돌아오니 팀원들은 이미 마감을 하고 있었다. 개수대에는 더러운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조리대는 물기와 음식물 찌꺼기로 젖어 있었다. 대형 행사 후에 피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민호는 개수대에서 프라이팬을 닦고 있었다. 지수는 한 회장의 명함을 손에 든 채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녀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을 건넸다. 그는 대답 없이 철수세미로 펜을 문지르기만 했다. 지수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데 그가 갑자기 그녀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 재벌 회장한테 나를 전속 요리사로 추천해 줄 수 없을까? 그가 낮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게 좋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왜? 그의 눈에 분노 같은 것이 스쳤다. 왜 항상 당신이 내 결정을 대신 내리는 거야? 그냥 당신이 실수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 지수가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등을 돌렸다. 그는 다시 개수대로 돌아갔고 지수는 명함을 꽉 쥔 채 홀로 서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부부 관계가 망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는 법을 몰랐다. 퇴근은 평소보다 늦었다. 지수는 탈의실에서 땀에 젖은 유니폼을 벗고 편한 청바지와 니트로 갈아입었다. 일을 잘 마친 뒤에 오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연회는 완벽했고 손님들은 만족했으니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셈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민호가 이미 차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보였다. 지수는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다. 옷에 배어든 향신료 냄새가 차 안으로 퍼졌다. 피곤해 죽겠네. 안전벨트를 매며 그녀가 내뱉었다. 그래도 오늘 완벽했지? 한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봤어? 칭찬까지 하시더라. 민호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조용히 으르렁거렸고 그들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텅 빈 밤거리를 달렸다. 가로등이 젖은 도로 위로 노란 빛을 비추고 있었다.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수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을 이었다. 우리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지? 한 2년 전인가? 민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운전에만 집중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받아보고 싶어. 지수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꿈꾸듯 말했다. 따뜻한 모래사장, 파도 소리, 주방도 없고 가스불도 없고 프라이팬도 없는 곳. 그냥 당신이랑 나, 그리고 바다만 있는 곳.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갈까? 나 진짜 이탈리아 가정식 먹어보고 싶었거든. 레스토랑 말고 시골 할머니들이 해주는 그런 거. 그녀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반응을 기다렸지만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녀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려 하며 물었다. 아니, 그가 앞만 본 채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뭔가 이상한데 뭘. 지수가 몸을 완전히 돌려 따졌다. 오늘 저녁 내내 쌀쌀 맞았잖아. 주방에서도 거의 말도 안 하고. 대체 왜 그래? 민호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들어섰다. 차가 약간 미끄러졌고 지수는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조심해. 그녀가 소리쳤다. 괜찮아. 그가 이 사이로 내뱉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달렸다. 지수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7년을 함께 살면서 그의 억양, 제스처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폭발 직전이었다. 있잖아. 그녀가 좀 더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우리 어른이잖아. 대화로 풀 수 있잖아. 민호가 신호등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붉은 신호등 불빛이 차 안을 채우며 그의 얼굴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들어봐. 마침내 그가 그녀를 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 바닥 스타인 건 알아. 다들 당신을 칭찬하고 떠받들지. 근데 난 이제 당신 그림자로 사는 게 지겨워. 지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그가 말을 막았다. 지금도 그래. 환경을 바꾸고 돈도 더 벌 기회가 있는데 당신은 고집만 부리고 있잖아. 내가 인정받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은 거야? 그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 재벌한테 나 한번 추천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민호는 출발하지 않았다. 뒷차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여보, 지수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난 그냥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게 싫어서 그래. 한 회장에 대해 들은 게 있어. 혜진이가 그러는데 그 사람 개인 요리사 엄청 자주 바꾼대. 이유가 뭐겠어? 차는 마침내 출발했지만 차 안의 긴장감은 더 커졌다. 전임자들이랑 성격이 안 맞았을 수도 있지. 민호가 받아쳤다. 아니면 실력이 없었거나. 왜 당신은 항상 나쁘게만 생각해? 당신을 아니까. 지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갈등 싫어하잖아.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한 회장 같은 사람들은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야. 당신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게 나빠? 민호가 코웃음을 쳤는데 거의 모욕적으로 들렸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지수는 얼어붙었다.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잠시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지나가는 차 소리만 감돌았다. 뭐라고? 마침내 그녀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어색하고 신경질적이었다. 여보, 난 당신이 잘 되면 제일 먼저 기뻐할 사람이야. 당신이 위대한 셰프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줄 거라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의 굳은 여벌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혼자서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긴 힘들잖아.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바꾸고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해. 말이 허공에 맴돌았고 지수는 곧바로 후회했다. 민호의 턱 근육이 불끈하는 게 보였다.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민호는 보수적이었다. 지수가 새로운 레시피나 특이한 재료, 새로운 플레이팅을 제안할 때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거절했다. 그는 검증된 방식, 고전적인 조합만 선호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음식을 좋아했다. 하지만 스타가 되려면 그 이상이 필요했다. 미친 짓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한 끗 차이가 필요했다. 알았어. 민호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며 내뱉었다. 그는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상황을 수습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민호가 앞만 보며 말했다. 먼저 들어가. 난 한잔하고 갈게.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해. 하지만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수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출발해 코너를 돌아 사라졌고 지수는 가방을 든 채 덩그러니 남겨졌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30분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고쳐매고 현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텅 빈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은 뒤 주방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우리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눈빛만 봐도 통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그 벽은 정확히 1년 전 그녀가 남편에게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제안했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때 그게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다. 변두리 식당에서 해고된 남편과 함께 일하면 더 가까워지고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민호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술을 마시고 있는 걸까? 언제 들어올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말이 좀 심했어. 들어와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문자는 전송됐지만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 1시, 2시, 3시.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집은 고요했다. 그녀는 일어나 캐모마일 차를 끓였다.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TV 볼륨을 작게 틀어놓았다. 화면 속 얼굴들과 목소리는 뇌에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은 차 안에서의 다툼 주의만 맴돌았다. 내가 너무했나? 그냥 빈말이라도 당신 재능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해줄걸.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매일 그의 요리를 보니까 장점도 단점도 너무 잘 아니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켰다. 3시간 뒤면 레스토랑에 나가야 했다. 점심 영업 준비를 해야 한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지수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택시였다. 민호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여기에서도 술에 취한 게 보였다. 지수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잠시 후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비틀거리고 욕설을 내뱉었다. 민호가 난간을 잡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가 현관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붉게 상기된 얼굴과 풀린 눈을 보았다. 싸구려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그를 부축하며 쏘아붙였다. 3시간 뒤면 출근인데 몸도 못 가누면서 어떡하려고 그래? 경멸감이 치솟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아내인 자신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이 일 레스토랑 동료들에 대한 무례였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이제 다 내 방식대로 될 거야. 그가 혀꼬인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눈을 감았다. 지수는 방문 앞에 서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다. 분노,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이제 다 내 방식대로 될 거야라니 무슨 뜻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때 그녀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밤이 끔찍한 일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5일이 지났다.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일어나 말없이 밥을 먹고 함께 출근했다. 주방에서는 자기 할 일을 했지만 지수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저녁에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늦은 밤에 돌아왔다.
지수는 일에 몰두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고 식재료 조합을 실험하며 손님들을 놀라게 하려 노력했다. 지난 수년간 그녀에게 이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떤 맛이 조화를 이루고 어떤 향신료가 요리를 살릴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다. 화요일 오전, 지수는 생선 요리에 쓸 새로운 소스를 만들고 있었다. 바질, 레몬즙, 케이퍼, 화이트 와인을 넣었다. 평소라면 각 재료의 맛이 혀끝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느꼈을 테지만 오늘은 맛이 둔탁했다. 마치 손뭉치를 통해 맛을 보는 기분이었다. 이상하네.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옆에서 채소를 다듬던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소스가 좀 밍밍해요? 지수는 숟가락으로 떠서 다시 맛보았다. 뭔가 임팩트가 없어. 레몬을 더 넣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히 신 것 같은데. 혜진이 말했다. 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레몬즙을 더 넣었다. 그리고 또 넣었다. 평소 직관적으로 느끼던 밸런스를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맛이 흐릿했다. 점심시간 첫 번째 웨이터가 거의 손대지 않은 생선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손님이 소스가 너무 시다고 하십니다. 못 드시겠대요. 다른 걸로 바꿔달랍니다. 웨이터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보고했다. 지수는 당황해서 접시를 보았다. 새 숟가락을 가져와 맛을 봤다. 여전히 그녀 입에는 괜찮았다. 심지어 싱겁게 느껴졌다. 알았어. 다른 걸로 다시 내드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반복됐다. 지수는 페퍼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준비했는데 손님 몇 명이 고기가 너무 짜다고 불평했다. 그녀가 맛봤을 때는 짠맛이 부족했다. 준영아, 너 내가 말한 만큼 소금 넣은 거 맞아? 그녀가 보조에게 물었다. 네, 웬. 정확히 정량 넣었습니다. 준영이 끄덕였다. 지수는 찌푸렸다. 뭔가 잘못됐다. 냄새도 덜 선명해진 것 같았다. 예전에는 눈을 감고도 요리에 들어간 향신료를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향기들이 뭉개져 구별하기 힘들었다. 수요일, 정 실장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주방에 들이닥쳤다. 요리사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이 셰프, 그가 고함쳤다.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가 구운 연어 접시를 조리대에 콱 내려놓았다. 손님들이 이 요리에서 쓴맛이 난다고 난리예요. 이번 주에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주방을 쩌렁쩌렁 울렸다.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연어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찾으려 애썼다. 생선, 레몬, 로즈마리. 쓴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저는 쓴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그녀가 놀라서 말했다. 정 실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고요? 안 느껴진다고요? 그때 민호가 다가왔다. 그가 다른 포크로 조각을 떼어 맛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즉시 일그러졌다. 여보, 진심이야?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다. 완전 엉망이잖아. 뭘 넣은 거야? 엄청 써. 지수는 남편과 매니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했다. 왜 나만 못 느끼는 거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라. 정 실장이 팔짱을 꼈다. 이 셰프, 당신은 총괄 셰프입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레스토랑 평판이 깎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정 실장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주방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 바쁜 척했지만 지수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다. 계속 일하자. 그녀가 애써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요동쳤다.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남은 하루 동안 지수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다. 서빙 전 혜진이나 준영에게 맛을 보라고 시켰다. 자신의 혀보다 그들의 혀를 더 믿어야 했다. 굴욕적이었다. 최고의 셰프라 불리던 그녀가 자기 미각을 믿을 수 없다니. 저녁 마감 무렵 지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향신료를 가지러 창고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민호가 그녀의 특제 버섯 소스 냄비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가 작은 봉지에서 무언가를 털어넣고 빠르게 저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러났다. 민호 씨, 지금 뭐 했어? 지수가 다가가며 물었다. 그가 흠칫 놀라 돌아봤다. 얼굴에 공포 비슷한 것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을 고쳤다. 소금 좀 넣었어. 소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허락 없이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지수가 인상을 썼다. 미안.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도와주려고 그랬지. 그는 완성된 요리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갔다. 지수는 소스 냄비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민호는 허락 없이 절대 그녀의 레시피에 손대지 않았다. 절대. 그녀가 소스를 떠먹어 보았다. 여전히 정상. 아니, 오히려 싱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웨이터들이 또다시 소스가 너무 짜다는 불만 접수를 가져왔을 때 지수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목요일 아침 류 대표가 그녀를 호출했다. 60대인 그는 흰머리 숱이 많고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눈을 가진 오너였다. 지수는 그를 10년째 알고 지냈다. 그녀를 총괄 셰프로 발탁해준 은인이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표실로 들어갔다. 류 대표는 육중한 원목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앉게, 이 셰프.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지수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았다. 대표님, 이번 주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알지만 지수야. 그가 안경을 벗고 닦으며 말을 끊었다. 지난 5일 동안 클레임이 17건 들어왔어. 17건. 그중엔 몇 년 된 단골들도 있어. 알아요.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각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류 대표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병원은 가봤나? 아직요. 일시적인 피로인 줄 알았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 셰프, 좀 쉬어야겠어. 진지하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녀가 항변했다. 다음 주 예약이 얼마나 밀려 있는데요. 지수야. 류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쉬어. 부탁이 아니라 결정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삶의 의미이자 두 번째 집인 주방에서 쫓겨나다니. 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당분간 빈자리는 박민호 군이 맡을 거야. 자네 남편이니 레시피도 팀워크도 잘할 테고 자네 못지않게 잘 해낼 거라 믿네. 일주일 유급 휴가 줄 테니 어디 가서 푹 쉬고 병원도 다녀와. 우린 자네를 기다릴 거야. 자넨 내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니까. 하지만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 벽에 기대숨을 골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일터에서 울 수는 없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주방으로 내려갔다. 민호가 프라이팬을 잡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자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대표님이랑 얘기했어? 일주일 휴가 받았어. 지수가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다. 당신이 내 대행을 맡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서 만족감 같은 것을 보았다. 착각일까? 잘 됐네. 당신 진짜 휴식이 필요해 보여. 요즘 너무 산만했잖아. 지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벗어걸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집까지 걷기로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회색빛 거리를 고개 숙인 채 걸으며 지난 며칠을 되새겼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갑자기 미각에 이상이 생겼을까? 단순 피로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민호가 소스에 뭔가를 넣던 장면. 차 안에서 이제 다 내 방식대로 될 거야 라고 했던 말. 설마? 아니, 말도 안 돼. 7년을 함께 산 남편이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다. 날 해칠 리 없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쓰러져 담요를 덮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허탈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혜진이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가버리고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지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눈을 감았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누구 짓일까? 밤이 되어 거실에서 레드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번져 기묘한 무늬를 만들었다. 혼자 있는 집의 침묵이 무거웠다. 정직 처분, 미각 상실, 민호의 이상 행동. 이 모든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맛이 거의 없었다. 떫은 맛과 약간의 신맛만 희미하게 느껴졌다. 예전엔 포도 품종, 생산지, 빈티지까지 맞췄는데 지금은 그냥 빨간 액체였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민호가 들어와 겉옷을 벗고 거실로 왔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다녀왔어, 여보. 그가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지수가 말없이 그를 올려다봤다. 완전 대박이었어. 그가 손짓을 하며 말을 이었다. 정 실장님이 점심 영업 끝나고 오더니 주방이 이렇게 척척 돌아가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칭찬하시더라고. 잘 됐네. 지수가 힘없이 대답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매주 금요일에 오는 최 사장 부부 알지? 그분들이 내 스테이크 먹더니 최근 한 달 먹은 것 중 최고라면서 셰프한테 칭찬 전해달라고 했대. 지수는 와인잔을 꽉 쥐었다. 최근 한 달?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도 할 수 있다고. 기회만 주면 된다니까. 기회라. 지수가 중얼거렸다. 내 불행 덕분에 얻은 그 기회 말이지. 민호가 그제야 그녀의 날 선 목소리를 눈치챘다. 미소가 옅어졌다. 지수야, 왜 그래? 당신한테 문제 생긴 건 내 탓이 아니잖아. 우연의 일치지. 우연. 그녀가 잔을 비우고 탁자에 내려놓았다. 참 편리한 우연이네. 무슨 소리야. 민호가 인상을 썼다. 지수는 대답 없이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싸울 힘도 없었다. 쥐어짜진 레몬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미각이 영영 안 돌아오면 어쩌지? 요리사 인생은 끝인가? 30분 뒤 민호가 들어왔다. 손에 찻잔이 들려 있었다. 차 타왔어. 그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거 마시고 좀 진정해. 푹 자야지. 지수는 찻잔을 보았다. 캐모마일 차. 그들의 취침 루틴이었다. 최근 몇 주간 민호는 매일 밤 차를 타줬고 확실히 그걸 마시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 마치 내 배 빠지듯. 고마워. 차는 뜨겁고 향긋. 아니, 향이 거의 안 느껴졌다. 몇 모금 마셨다. 맛이 희미했다. 다 잘 될 거야. 민호가 침대 끝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주일 쉬면 금방 나을 거야. 두고 봐.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뭔가 거슬렸다. 설명할 수 없는 거짓된 톤. 지수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협탁에 놓았다. 곧 졸음이 쏟아졌다. 무겁고 끈적한 잠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잘 자, 여보. 멀리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다.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굳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마지막 기억은 민호가 불을 끄고 나가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입안은 바짝 말랐고 온몸이 쑤셨다. 밤새 쌀가만이라도 나른 것 같았다. 겨우 일어나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민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을 봤다. 피폐한 여자가 거기 있었다.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죽은 눈동자. 병원에 가야겠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동네 내과까지 걸어서 20분.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기침 소리, 콧물 훌쩍이는 소리. 흔한 11월의 병원 풍경이었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50대 의사는 얇은 안경 너머로 피곤하지만 선한 눈을 하고 있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수는 미각과 후각을 잃은 이야기. 차만 마시면 기절하듯 잠드는 증상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정말 제대로 보신 거 맞나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차만 마시면 죽은 듯이 자요. 그리고 맛이랑 냄새도 거의 못 느껴요. 저 셰프예요. 미각 없으면 끝장이라고요. 의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차를 남편분께서 타주시나요?
지수는 당황했다. 네. 근데 그게 왜요? 의사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보세요. 환자분이 말씀하신 증상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 호르몬, 스트레스 등등. 하지만 특정 음료를 마신 후에 극심한 졸음과 미각 상실. 이게 좀 걸립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언할 순 없지만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특정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용량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같은 거요. 남편이 제 차에 약을 탄다고요? 지수는 헛웃음을 지었다. 말도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의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가정사는 제가 모르죠. 하지만 제 조언은 오늘 밤 남편이 주는 차는 마시지 마세요. 확인 차원에서라도요. 제 의심이 맞다면 내일 아침 몸 상태가 다를 겁니다. 병원을 나서는 지수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거리를 걷는데 의사의 말이 귓가에 댕댕 울렸다. 진짜 민호가? 대체 왜? 잠깐, 설마 차 안에서 했던 말이 그냥 화풀이가 아니었나?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다툼, 내 방식대로 될 거야. 미각 상실, 음식 컴플레인, 정직 처분, 민호의 대타 투입. 이게 다 계획된 거라고? 아니야, 미친 생각이야. 7년 부부야. 날 사랑하잖아. 하지만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소스에 뭐 넣었던 거 기억 안 나? 당신 정직 당했을 때 좋아하던 표정은?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다. 의사가 틀렸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저녁 늦게 민호가 들어왔다. 또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여보, 류 대표님이 오늘 그러시는데 이번 주 잘 마무리하면 내 연봉 인상도 고려해 보시겠대. 잘 됐네. 지수가 침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20분째 같은 페이지만 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민호가 침대 곁에 앉았다.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피곤해서 그래. 그렇구나. 차 끓여올게. 푹 자야지.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진실의 순간이다. 됐어. 오늘은 안 마실래. 어? 항상 마시잖아. 민호가 놀란 듯했다. 오늘은 생각 없어. 지수야, 너 차 안 마시면 뒤척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집요해졌다. 금방 타올게. 2분이면 돼. 알았어. 지수가 고개를 들며 쏘아붙였다. 민호가 멈칫했다. 짜증과 두려움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을 숨겼다. 그가 나가자 지수는 책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 물소리,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녀는 살금살금 문가로 가서 틈으로 밖을 봤다. 민호가 등을 돌리고 작은 봉지에서 가루를 털어넣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얼른 침대로 돌아와 눕는 척했다. 민호가 들어와 찻잔을 협탁에 놓았다. 타왔어. 혹시 마음 바뀌면 마셔. 여기 둘게. 그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잘 자 여보. 그가 나가고 거실 TV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하얀 찻잔을 바라봤다. 평범한 캐모마일 차, 아니면 독이 든 성배. 확인해야 했다. 냄새를 맡아봤다. 미약한 캐모마일 향뿐.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쏟아버리고 다시 침실로 와서 빈잔을 협탁에 뒀다. 그리고 자는 척했다. 어둠 속에서 청각을 곤두세웠다. 밤 11시 30분. 민호는 아직 거실에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1시간쯤 지났을까 TV가 꺼졌다. 발소리가 침실로 다가왔다. 눈을 질끈 감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문이 열리고 시선이 느껴졌다. 잠시 후 문이 닫혔다. 1분 뒤 눈을 떴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안 자고 뭐 하는 거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쿵 하는 소리. 지수는 이불을 걷고 맨발로 문가로 갔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다. 민호가 거실 한 벽을 채운 책장 앞에 서 있었다. 그 책장은 지수의 보물이었다. 유명 셰프들의 회고록, 희귀 요리책들. 민호는 책들을 꺼내 털고 훑어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초조하고 부산한 움직임. 책 여러 권을 한 번에 뽑아 뒤를 살피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아랫단을 뒤졌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민호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고 긴장돼 있었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그 빌어먹을 책 찾고 있다니까요. 아내가 어디다 숨겼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책? 무슨 책? 아직 못 찾았어요. 여기 책이 수백 권이에요. 시간 좀 더 줘요. 곧 찾을 테니까. 잠시 침묵. 알아요. 책 없으면 거래 없는 거. 약속해요. 곧 찾습니다. 그가 머리를 쓸어 넘겼다. 대놓고 물어볼 순 없잖아요. 바로 눈치챌 텐데. 지수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거래? 경쟁사? 그때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책.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가죽 노트. 할아버지는 유명한 셰프였고 사람들은 그 노트에 비법이 있다고 믿었다. 찾으면 연락할게요. 민호가 전화를 끊고 더 미친 듯이 책장을 뒤졌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활짝 열고 나갔다. 그래서 차를 먹인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수면제랑 이상한 약 타서 내 미각 망가뜨리고 재운 다음 이거 찾으려고? 민호가 소스라치게 놀라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쿵. 그가 돌아봤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 나는 붕어처럼 입만 벙긋거렸다. 내가 뭐? 지수가 다가갔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날 중독시키고 내 요리 망치고 내 자리 뺏고 이제 도둑질까지 해? 아니야, 오해야. 오해? 지수가 비소했다. 전화기 넘어 누구야? 내 가보를 누구한테 팔아 넘기려고 했어? 그게 말해.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왜? 당신 그늘에 있는 거 지쳤다고. 그가 소리쳤다. 7년 동안 난 그냥 이지수의 남편이었어. 천재 셰프 이지수, 상 받은 이지수. 난 항상 엑스트라였다고. 그래서 날 독살할 권리가 생겨? 해치려던 건 아니야. 그냥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누구한테? 너한테. 아니면 전화한 놈들한테.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경쟁업체야.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 당신 할아버지 비법 노트 가져오면 날 총괄 셰프로 써주겠대. 연봉도 대우도 최고로. 지수는 기가 막혀서 고개를 저었다. 너 진짜 그 노트에 비법이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다들 당신 할아버지 천재였다고 하잖아. 비법 절대 공개 안 하셨고. 그래, 비법 있었지. 지수가 책장 아래 칸으로 가서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자, 이거. 그녀가 민호에게 던졌다. 네가 그렇게 찾던 거.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 펼쳤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지수가 비웃었다. 네가 찾던 거. 레시피는 단 하나도 없었다. 할아버지의 일기, 격언, 추억뿐이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지수야. 진짜 맛은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단다. 실험을 두려워 마라. 최고의 요리는 용기에서 나와. 넌 비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음식을 느끼기 때문에 위대한 요리사가 될 거야. 민호가 책을 덮었다. 레시피 어디 있어? 비밀은? 비밀?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봐, 박민호 씨. 훌륭한 셰프가 되려면 재료와 맛을 이해해야 해. 그건 재능이야. 난 그게 있고 넌 없어. 넌 평생 이류야. 왜냐고? 넌 스스로 아무것도 못 만드니까. 남의 인정만 갈구하고 실패할까봐 안전한 길만 가잖아. 닥쳐. 민호가 책을 소파에 던졌다. 다 네 탓이야. 넌 나한테 기회도 안 줬어. 항상 명령만 했지. 내가 일자리 줬잖아. 날 내 부하로 만들었잖아. 넌 날 희생양으로 삼았어. 지수가 소리쳤다. 차에 약 타고 내 요리에 소금 뿌리고 내 커리어 망치고 뭘 원했는데? 할아버지 책 훔쳐서 남의 레시피로 성공하려고? 도둑놈처럼? 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슬픈 게 뭔지 알아?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 신경 안 쓰고 너 스스로를 믿었으면 넌 좋은 요리사가 됐을 거야. 근데 넌 쉬운 길을 택했고 날 배신했어. 지수야. 그가 손을 뻗었지만 지수가 피했다. 내 집에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배신자는 필요 없어. 짐 싸서 당장 나가. 얘기 좀 하자. 가까이 오지 마. 10분 준다. 필요한 것만 챙겨서 꺼져. 나머진 택배로 보낼 테니까.
제발. 9분 30초. 지수가 시계를 봤다. 민호는 포기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가방 지퍼 여는 소리, 옷 쑤셔 넣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거실에 서서 할아버지의 책을 바라보았다. 이 책 때문에? 아니, 저 남자의 탐욕과 열등감 때문에 결혼 생활이 끝났다. 8분 뒤 민호가 스포츠 가방을 메고 나왔다. 내일 전화할게. 정리할 게 많잖아. 변호사 통해서 해. 지수가 잘라 말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말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미안해.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의 책을 펴 첫 페이지를 보았다. 진짜 요리사는 레시피가 아니라 심장으로 요리한다.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옳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증명할 것이다. 일주일 뒤 지수는 건강을 되찾고 레스토랑에 복귀했다. 민호는 그가 하려던 짓이 업계에 소문나면서 해고당했고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도 취직할 수 없었다. 지수는 더욱 명성을 떨쳤고 민호는 결국 어느 공장 구내식당에 취직했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다.